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카트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상승하면서 2,540선에 안착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2달 만에 840선을 회복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확인하면서 이제 산타랠리 필요 없고 파월이 직접 산타가 되어서 돌아왔구나라는 시장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야말로 시장은 환호성을 내질렀는데요. 한편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탈환하면서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들썩거렸습니다. 이제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이 1시간 동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식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이 핫한 쇼핑을 하기 전에 또 참여 방법도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 하단에 나오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곳에서 종목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종목 이외에도 더 많은 정보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빠르고 간단하게 전화로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허기용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되게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오늘 역시나 좀 주식시장이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제 맞습니다. 기분도 너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좋을 수밖에 없죠. 참 이제는 드디어 산타가 온 건가라는 기대감과 함께 미국에서 긴축 정책을 이제는 종료를 시킬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모아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되게 큰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번 주에 굵직한 두 개의 이벤트, CPI랑 결국에는 이제 금리 결정 발표에 대한 이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결국에 이 두 개만 잘 넘어가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연말까지 산타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동결이라는 거는 모두가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FOMC 의원들도 만장일치로 금리는 동결했습니다만 역시나 그 뒤에 나오는 파월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금리 동결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계속돼서 연출이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이제는 조금 고려해 볼 때가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3번 정도 진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 위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불안하다, 반도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역시나 하반 경직성을 뚜렷하게 보여주면서 상승하는 그 추세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오늘 신고점도 돌파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제가 조금씩 조각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하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제가 그렸던 그 그림대로 시나리오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더 기분 좋은 장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모든 주식의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개별 호재를 가지고 있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 장세로 올라가다 보니까 내 종목은 안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만 올라가네, 이래서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가다 많이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내가 항상 내 종목이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재료와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직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다음 순환매 테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상담하면서 종목 발굴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 종목도 상담 받아보면서 내 주식 계좌 빨갛게 물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환호 속에 마무리 지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이 환호 속에서도 내일 종목은 왜 떨어졌나라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 방으로 입장하셔서요. 노란 톡방에 종목 남겨주시면 비중 그리고 매수가까지 남겨주시면요. 선별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웅멘토님의 또 인사이트가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15분 종목 상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보내주신 복숭아 씨님께 복숭아 씨 그 종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BB테크 종목이고요. 46,7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 30% 가지고 계시네요.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왔는데 SBB테크 오랜만에 들려온 종목 같아요. 오늘 38,300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SBB테크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청계기법으로도 수익을 이미 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좀 애매한 위치여가지고 이걸 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비중이 30% 정도여서 좀 많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역시나 저는 로봇 관련주가 이대로 끝난다 이런 관점은 아니거든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 입지는 여전합니다. 다만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세는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저점이 46,400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을 보시면서 훨씬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홀딩을 했을 때 이 종목이 내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 95,000원에서 3만 원대까지 이제 내려와 준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 뚫어주면서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서 약간 조정받는 모습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주고 있습니다만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고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본전가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곳에 종목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로이님께서 보내주신 서울옥션입니다. 16,04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20% 있네요. STO는 이제 끝인가요? 라고 왔고 서울옥션 14,18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서울옥션 어떻게 보세요? STO 관련주로 묶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STO 관련주가 지금 끝난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서울옥션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2,750원에서 4만 원까지 올랐어요. 몇 배가 말도 안 되게 정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자, 이때 올라갔었던 그 재료들이 뭐냐라고 살펴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많이 올라가고 있었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에 서울옥션은 NFT라는 그 키워드, 재료 하나만으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쪽이 불장이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 불장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이 서울옥션의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성장 탄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에서 끝나면서 마찬가지로 전저점 뚫어주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당분간 조정은 나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근래 들어서 큰 폭으로
급격으로 상승을 해줬거든요. 거의 한 100% 정도 상승을 해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급하게 상승했을 때는 조정이 나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고점인 17,550원 정도는 얼마든지 뚫어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매수하신 가격대가 굉장히 아쉬운 가격대기는 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좀 말이 달리다가 힘들면 쉽니다. 쉴 때 여유를 갖고 매수를 하시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눌림목 구간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내가 기대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고점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이제 STO 관련주 좋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매수하실 때는 조금 마음에 여유를 두시고 찬찬히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그러면 이 종목을 손절을 해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조금은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래 전망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내년 초 그리고 내년 중반기까지 엄청난 수익을 저는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옥션에서 긍정적인 전망 알려주셨습니다. 현재 종목 진단 진행하고 있는데요. 종목 진단을 남겨주실 때는 종목명과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남겨주시면 더욱 정확한 판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하츠입니다. 5,38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꽤 되십니다. 40%인데요. 오늘 이익 구간인데 홀딩해야 될까요? 라고 왔어요. 하츠 오늘 종가는 5,510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하츠? 지금 어쨌든 하츠 종목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매수를 하셨을 때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부분들이 차트상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좀 아쉬운데 어쨌든 지금 하단 부분에서 수익 중이세요. 약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 종목은 홀딩하고 가져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비중이 일단은 너무 크다라는 그 리스크는 항상 존재를 해요. 비중이 크다라는 건 내가 수익을 봤을 때는 그만큼 많이 수익을 볼 수 있겠지만 손실을 볼 때는 그 손실분이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비중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안정적인 매매를 저는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크게 수익 보기보다는 잃지 않는 매매를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다 보면 한 번의 기회는 항상 찾아오게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약수익 구간일 때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츠가 미래 전망성에 대한 부분은 여지없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라고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항상 내가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 염두를 해두시고 가격이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그 지지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 염두를 해두시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비중을 항상 남겨두시는 게 가장 유리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50% 정도는 덜어내세요. 그리고 이 쌍바닥 만들어졌던 이 4,550원 부근 이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지금 시청자님께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하츠 종목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로이님께서 보내주신 큐브 엔터입니다. 24,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왔는데 엔터주야 워낙에 다들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셨잖아요. 큐브 엔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엔터 관련주들의 핵심은 팬들이 얼만큼 소비를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소비자층의 지갑 사정이 좀 여유가 있어야지만 콘서트를 하거나 아니면 IP 지적 재산권을 만든다거나 이랬을 때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결국에 엔터주 전반적으로 흐름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역시나 고금리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는 엔터주들이 좀 상승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역시나 엔터주도 그동안 흐름이 안 좋았고 바닥을 치는 그런 모습들까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여전히 작용할 수 있는 업황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든지 상승할 가능성은 저는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매수가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그림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횡보하면서 박스권 부근 이탈해주면서 좀 윗꼬리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건 어쨌든 이제 상승으로 돌아갈 여력에 대해서 계속 암시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연출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비중이 너무 크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오히려 이 매물대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가를 확 낮추게 되면 지금 상방으로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자, 매물대 구간 제일 두꺼운 부근이 지금 22,000원 부근에서 2만 원 부근까지 매물대 부근이 굉장히 두껍고 그 중간에는 매물대가 열려 있다라는 건 한번 상승을 했을 때 쭉쭉쭉쭉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매물대의 역할은요. 흔히 이제 갭 떨어진 구간에 갭 메우러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개념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건요. 지금 부근이나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시게 된다라고 하면 14,000원 부근까지도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평단가 낮췄을 때 내 매수가까지 오게 되면 수익을 보시는 그런 전략자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큐브엔터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아잉님의 종목입니다. 엑스페릭스고요. 6,913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 있습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안 오를까요? 라고 왔는데 엑스페릭스 오늘 19% 하락해주면서 5,890원에 마무리해줬네요. 엑스페릭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20% 가까운 하락을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겁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뭐 10%, 20% 이렇게 갑자기 급락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마음도 불안하고요. 또 이제 갑자기 뭐 MTS나 HTS 보게 되면 손이 덜덜덜 떨리고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마음을 좀 진정하시고 제가 차분하게 대응 전략 짜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매수가가 6,900원이에요.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고점 대비해서 지금 저점 부분이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 시즌이 이제 내년에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런 지수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종목들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내려왔지만 어쨌든 21 이평선 아래로 이탈해주지 않았다라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1 이평선만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이 종목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수익권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21 이평선 지금 차트상 보시게 되면 이 노란색 선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을 이탈해주는지 이탈해주지 않는지 이 여부를 체크하시고 이탈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전략자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 더 가보도록 할게요. 주식 어렵네님께서 보내주신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8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언제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올해 7월, 8월 이때쯤에 포스코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관심 받았던 적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고점이 96,700원, 7월 26일 날 찍혀 있네요. 근데 많이 떨어졌네요. 오늘 56,000원입니다. 많은 걱정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뭐 한 번 상승했었던 종목들은요. 비슷한 패턴을 항상 보여줍니다. 상승한 이후에요. 고점에서 한 2개월 정도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횡보해준 이후에 이렇게 개미 무덤이라고 만드는 하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때 한참 뭐 포스코 관련주가 너무 좋다 얘기하니까 성급한 마음에 매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좀 시간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매수가까지 오게 되려면 시간은 좀 걸리나 거기까지 못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조금 10%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카트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상담 코너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지막 종목이 많은 분들에게 관심이 뜨겁게 받았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올라왔었네요. 이 종목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끝났어요. 조금 더 담아보라는 이야기가 좀 수축이 됐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는 빨리 탈출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점 부근인 49,700원 부근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지선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을 때 평단가를 낮췄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 구간에서 내 매수가까지 내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시고 저는 이왕이면 아직 저평가되고 이제 사이클이 들어오는 그런 업황 쪽으로 종목을 교체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은 최대한 빨리 탈출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라는 점 짚어주시면서 비중을 더 담더라도 빠른 탈출을 좀 목표로 더 보자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까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시거나 나도 방송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저희 톡방 안에서 이야기를 꾸준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톡방 오는 방법 지금 QR코드 보이고 있네요. 제 옆에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뜰 겁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산타 파월. 정말 반가웠다라는 이야기들이 오늘 지속적으로 들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SK하이닉스가 2위를 탈환을 했어요. 의미가 굉장할 것 같거든요. LG에너지솔루션이 계속해서 2위를 지켜내다가 하이닉스가 이렇게 2위로 올라갔다면 이게 결국에는 24년에는 반도체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 실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직까지도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종목이 어떤 업황이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다른 차례의 어떤 업황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 개별 종목 장세의 순환매 테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순환매 테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그 지도자를 주도주라고 부르게 되죠. 주식시장에 주도주가 있어야지 지수를 좀 견인을 해주면서 다른 종목들도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주도주의 부재 때문에 결국에 이놈 저놈이 나 잘났다고 튀어나오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주도주가 됐을 때 좀 시장을 안정적으로 견인해줬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좀 뚝심 있게 서줘야지 네.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전장에는 좀 올라갔다가 눌려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SK하이닉스는 좀 올라간 상태로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좀 올라가 줘야지 지수도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멘토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SK하이닉스가 어쨌든 반도체 중에서도 시총 2위 이제 됐잖아요. 그러면 반도체주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가 2위를 탈환했다는 건 내년 시장은 확실히 올해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네, 일단 우려되는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금리 인하는 굉장히 좋은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라는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보통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막상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나 시작한 이후에는 주가가 한번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대감만 모아져 있을 때까지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경제가 버티기 힘든 상황까지 왔을 때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 여파들로 인해서 보통 주가나 지수들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막상 금리 인하가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전략을 짜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져 있고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상담 코너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관련된 종목 이야기들을 올려주시고 있어요. 시장은 오늘 환호성을 내질렀지만 내 평단가까지는 오지 못해서 오히려 조금 더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매수를 하실 때 저점에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천개 기법입니다. 그 천개 기법, 포착 조건과 천개 기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천개 기법, 어떤 기법인지 설명 먼저 해주시죠. 천개 기법은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좋은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계란 이렇게 휘저으면, 흰자에 휘저으면 뭐가 되죠, 이게? 머랭이 되잖아요. 이거를 진짜 그냥 머랭 기계 말고 이걸로 하니까 손으로 하니까 한 10분, 20분 오래 걸리더라고요. 제가 팔 아파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머랭 그 돌아가는 전동기구 사니까 5분 만에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하잖아요. 노력하는 시간은 덜 들였는데 훨씬 결과물은 좋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실 때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주식하면서 주식 공부 오래 해도 효율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어떤 도구를 사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주식 투자 인생에 정말 너무 좋은 도구가 바로 이 천개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머랭 치는 남자 허경욱 멘토님의 기법이 다 들어간 천개 기법,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에서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는 기법이니까 이 시간 한번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개 기법, 세력을 잡는 기법이자 또 수익을 내는 아주 좋은 기법이다, 그리고 도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포착을 할 수 있을까요? 천개 기법 같은 경우에 세력 추적기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들이 여기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고 이때는 이제 물량 떠넘기기를 하면서 매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사실 주식 초보자분들이 하나하나 파악하시기에 너무나도 어렵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언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는지 이 과정들을 공부하는 과정들을 생략해 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AI 천개 기법, 이 검색식이요, 딱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을 때 시점을 딱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세력들이 이 종목 좋다 뉴스 뿌리고 호재 뿌려서 주가가 막 상승했을 때 우리는 그 뉴스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세력주는요, 5%, 10% 올리지 않습니다. 크게는 30%, 50%, 70%, 100% 엄청나게 크게 올린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들인 시간도 있고 내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익을 보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세력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주 하나 잘 잡으면요, 여러 종목 안 부럽습니다. 단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손실봤었던 그 계좌를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세력주거든요. 이 세력주 찾는, 세력을 잡는 이 천개 기법,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오늘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천개 기법 포착 조건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착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향 추세 종목, 급등 전조 신호를 포착해 주는 게 바로 이 천개 기법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력들이 오랫동안 횡보를 하면서 물량을 알게 모르게 시장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급상승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이렇게 꺾이겠죠. 이 꺾이는 그 구간에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건 첫 번째는요, 이거래일 전 대비 상승이에요. 이제 막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을 때 우리는 이 천개 기법의 공식이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두 번째는 세 번째 계단 돌파 시도 또는 돌파를 해줬을 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역시나 텍스트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림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이해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무브넥스와 현대바이오, 이 두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한국 무브넥스는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급등한 종목은 아니지만 엄청난 큰 폭으로 상승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무브넥스 이 종목명 정도는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을요,
언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수 타점이 결국 높은 데서 잡냐, 낮은 데서 잡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초보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이 자리가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시장에서 좋다고 하니까 올라가 있는데도 더 올라갈 것 같고, 막 이런 원칙적인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재가 계속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계기법을 받아 가시면요, 그런 원칙 매매를 그대로 실천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천계기법 받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검색을 해보세요. 내 종목도 좋고, 아니면 내가 관심 있었던 종목도 좋고, 아니면 후에 지나간 종목들, 뭐 이런 종목들 다 검색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렇게 기둥이 뜨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 기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이 매집을 완료했다라는 신호예요. 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언제 살까만 고민을 하면 됩니다. 자, 언제 사면 되냐? 가장 빨간색 붉은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붉은 선에서 캔들이 올라가 주거나 아니면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을 때 우리는 매수 타점을 잡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한국 무브넥스를 이 공식대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은 모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 다 똑같습니다. 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매도가는 9,400원 정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할 수 있었던 90% 이상의 수익률을 모두가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어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천계기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다 놓치셨던 건데, 이제는 그 아쉬움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 반드시 찾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전문가님,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손절하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주식으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가장 밑에 검정색 굵은 선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 굵은 선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손절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이 검정색 선 아래로 캔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은 손절하시면 됩니다. 손절을 하되 그 손절폭이 굉장히 적다.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내가 수익을 볼 때는 50%, 90% 이렇게 크게 수익을 보고, 손절은 짧게 가져가면요, 손절한 종목이 10종목이라도 내가 수익 본 종목이 2-3종목이면 이 손실분을 메꾸고도 남는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손익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원칙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바이오예요. 이번에는 천개 기둥이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나와졌다라는 건 오히려 더 좋다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이 기둥들이 몰려있다라는 건 세력들이 매집하는 그 양이 훨씬 더 크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보통 상승할 때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41,200원까지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00개 공식대로 매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기대 수익률은 40%에서 50% 정도는 다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무브넥스, 현대바이오, 제가 이 두 종목을 예시 종목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만 순환매 테마의 한두 종목 정도는 다 천개 기법으로 포착을 했으니까 아직까지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개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업황에 어떤 종목이 주인공이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천개 기법으로 그 주인공 꼭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는 요리까지 잘하는 남자의 타이틀까지 얻어가시려고 쿡방의 이미지를 또 주시면서 머랭치는 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도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구가 사용하기가 어렵다면 사용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천개 기법 같은 경우에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3개의 계단, 그리고 1,000개 기둥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정말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1,000개 기법을 내 차트에도 한번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이라도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1,000개 기둥이 뜬 종목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HPSP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정말 강했는데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언제 떴을까요?
당연히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기 전에 저점 부근에서 1000개 기법을 포착을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HPSP 오늘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아, 이 종목 내가 봤었는데 왜 못 들어갔을까? 내가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그쵸. 이러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럴 때 좀 확신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이 1000개 기법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차트로 정확히 언제 타점이 나왔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HPSP라는 종목이 왜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에는요, 블루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혹시 아시나요? 블루칩, 네. 블루 좋은 것 같아요. 좀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네, 주식에서 블루칩이라는 말이 네. 있는데요. 여기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고루 갖춘 종목을 우리가 블루칩 종목이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HPSP가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그 블루칩 주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전망성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들을 살펴보게 되면 반도체 열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술이 뭐냐면 수소 어닐링입니다. 근데 이 수소 어닐링 기술을요, HPSP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이 시장 쪽에서는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높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밖에 없는 게 역시나 온 디바이스 관련해서 이 종목도 엮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CXL이다, 뭐 온 디바이스다 하면서 새로운 업황과 테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HPSP가 아무래도 이런 기술력, 원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증거로 실제로 주가가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뭐 전문가님 이거 다 오르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 누가 얘기를 못하냐. 맞습니다. 하지만 1000개 기법으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요. 자, 일단 HPSP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12,000원 부근에서 오랫동안 횡보를 해줬습니다. 이 횡보를 해줬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결국에는 세력들이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래 내가 이 종목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을 때 모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윗골이 달린 이런 매집봉이 의미하는 건 세력들이 몰래 이 종목의 물량을 가져오고 있다. 모아오고 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오랫동안 횡보를 해준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여줬죠. 자, 1000개 기둥으로 1000개 기둥이 2번 나와서 2번 다 수익을 얻어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 있죠? 1000개 기둥이 떠준 이후에 빨간색 선 세 번째 계단을 캔들이 터치해줬을 땐 우리 과감 없이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검정색 라인, 손절 라인을 이탈해주지 않는 이상은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 공식대로 대입해 봤을 때 첫 번째 기둥이 떴을 때 40% 정도의 수익을 가져갔고요. 이번에도 떠졌어요. 이번에도 10월 24일경에 네.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자, 기둥이 떠졌을 때 이미 빨간색 선 세 번째 계단을 돌파를 해준 상황이죠. 그럼 이때 과감히 매수를 해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검정색 라인을 이탈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해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40%의 수익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다 놓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종잣돈 뭐 100만 원이라도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40만 원이면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여기에 뭐 금액을 더 늘리게 되면 여러분들의 진짜 뭐 일상 삶의 질이 바뀔 정도의 그런 소소한 상품들부터 뭐 차를 바꾼다거나 백을 산다거나 뭐 이런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들이 놓치셨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HPSP 같은 경우에 만약에 지금 1000개의 기법으로 나온 매수 타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저는 역시나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는 게 좋냐면요. 양봉으로 마감됐을 때 보다는 음봉으로 마감되거나 지지선 부근에 음봉이 좀 닿아줬을 때, 이랬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HPSP 같은 경우에 앞으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높으나 이왕이면 눌림목에서 매매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청계 기둥이 언제 떴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월 막판쯤에 청계 기둥이 내려줬는데요. 11월 한 달 동안 49% 넘는 수익률을 가져다준 종목이고 12월 달에도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 이야기 이렇게 나눠봤고 리뷰 타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도 살펴본 종목입니다. 어제 상한가 종목이었고 오늘도 상한가를 또 한 번 터치를 했다가 오늘은 살짝 윗꼬리를 달았습니다. 네오셈 살펴보도록 할게요. CXL 기술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이제 정말 주목받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윗꼬리가 많이 달렸지만 수익률이 98%예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세력주들은요. 뭐 10%, 20%에서 제가 안 끝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매물대만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저는 더 갈 수 있다. 52주 신고가 갱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어제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더 올라갔습니다. 결국에는요. 이런 세력주들은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게 뭐 재료도 될 수가 있고요. 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고점에 잡는 게 아니라 100% 올라갔을 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100% 수익 볼 수 있는 저평가 구간에서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말이 쉽지 저평가 구간에서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계기법을 받아가셔서 네오셈 같은 종목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공매도 금지라는 그 주가의 탄력성을 더해주는 그 몇 년 만에 온 기회를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계기법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CXL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온 디바이스 관련주에서 파생한 게 이제 CXL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HBM 쪽에서 이제 CXL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방향성은요. 전력은 덜 들게 크기는 더 작게 그리고 처리 속도는 더 짧게 들어가는 게 반도체 기술이 가야 할 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HBM 메모리 칩에 비해서 CXL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CXL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HBM에서 CXL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오셈 같은 경우엔 앞으로에 대한 미래 전망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에 반도체 회복 기대감에 더해서 이 CXL 그리고 온 디바이스라는 재료 두 가지가 더해졌기 때문에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역시나 제가 예상했던 목표가 이상으로 올라갔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일단 천계기둥이 한번 떠졌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계단 이탈해 줬을 때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된다? 과감히 손절을 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문가님 믿고 제가 청계기법 사용해서 손절 봤어요. 5% 봐서 너무 속상해요. 속상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종목을 다 100% 승률로 잡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딱 한 번 정말 세력들이 폭발시키는 구간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앞전에서 5% 10% 뭐 손실 본 거 전혀 아깝지가 않게 되겠죠. 여기에서 100% 수익이나 봤으니까요. 여기서 5% 10% 한다고 해도 둘 다 합하게 되면 90%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께서 다 가져갈 수 있었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원칙 투자만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두꺼운 부분에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어제. 자, 그 이후에 저는 돌파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봤습니다. 꼬리도 안 달린 장대 양봉에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렸기 때문에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돌파를 해줬습니다만 오늘 좀 꼬리가 달려졌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 절대 안 드립니다. 보유자 영역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셔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이 매물대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종목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종목들 한 종목이라도 내 계좌에 있으면 다른 종목들이 조금은 손실이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든든해질 것 같은데요. 네오셈 대박이라고 저희 채팅창에서 복숭아씨님께서 지금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복숭아님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이런 종목들 더욱더 많이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제 옆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언박싱 종목들 미리미리 챙겨가시는 게 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풍력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실리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말 신재생 에너지 이제 좀 가려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CS 윈드도 누적 수익률이 오늘 23%를 기록했고요. 고점이 6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목표가가 55,000원대였는데 확 뛰어넘었죠.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풍력, 해상풍력 올라갈 수 있다. 한때 진짜 우리들의 영웅이었던 이 CS랜드 해상풍력의 대장주였지만 진짜 일그러진 영웅이 됐죠.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력이 끝났나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항상 같은 흐름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클이 주기적으로 계속 돌 수밖에 없다. 이제는 친환경 쪽에 사이클이 넘어올 시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가는 모습들, 기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그런 흐름들이 넘어가주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강조드렸던 이유 자, CS윈드 같은 이런 친환경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는요. 역시나 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강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이제 부채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부채가 남아있다는 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그만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좋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이런 친환경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 CS윈드에 대해서 더 강조를 드렸고요. 오늘 차트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만족할 만한 선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좀 오래 두고 가져가시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은 했습니다만 좀 진득하게 길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기엔 이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타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아니네요. 한 종목이 더 있네요. RBW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목표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4,270원을 고점으로 만들었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종가 기준으로만 보면은 쭉쭉쭉쭉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고 있어요. 이 종목은 조금 더 어떻게 가져가면 되는지 이 부분까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RBW 같은 경우에 엔터 관련주죠. 그래서 엔터 관련주도 저는 이제는 좀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RBW가 제가 최근 들은 소식 중에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게 STO 쪽으로 또 엮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재산권을 이제 STO 쪽으로 넘어가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엮이기 때문에 사실 본격적인 비트코인 불장이 시작되잖아요. 뭐 코인 관련된다, 뭐 STO 관련된다, 블록체인 관련된다, NFT 관련된다, P2E 관련된다 하면 그냥 이름만 들어가도 미친 듯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연한 불장이 지금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하면 이 RBW도 그 재료로 엮여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목표가까지는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제 앞에 이제 매물대 소화 과정에서 지금 소화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저점 높여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계단 이탈 전까지는 이 종목 꾸준히 가져가시면 여러분들 큰 수익 보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홀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수했을 때까지만 해도 STO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지 않았었는데 STO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앞으로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RBW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언박싱 타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펨트론입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매력적으로 보실까요? 펨트론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반도체 회복 기대감 때문에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SMT 검사 장비 쪽에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주주가치 제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주당 한 주 무상증자 이 결정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회사가 주주들에 대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 종목은 완전히 저점에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조금은 고점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항상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120일 차트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어쨌든 지금 하락을 멈춰졌고요. 그 하락이 거래량이 없는 하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이 없는 하락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쌍바닥 패턴도 나와졌어요. 쌍바닥 패턴 나와준 이후에 천개 기둥이 나와졌을 때는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6,500원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전고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으니까 펜트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응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좋다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어떤 종목을 이제 좀 들어가면 좋을까 고민하셨다면 이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 펜트론 살펴봤고요. 두 번째 언박싱 종목은 파인엠텍입니다. 이 종목은 힌지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시장을 목표를 10% 꽉 채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엄청난 것 같은데요. 이쪽을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폴더블폰, 힌지 관련주들은요, 어떤 이제 갤럭시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 전까지 막 주가가 쭉쭉쭉쭉 잘 올라가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가 내년 1월에 출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주가가 꺾일 가능성은 좀 높고요. 오히려 기대감이 모아져 있는 지금 시기부터 좀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차트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아까와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 5,980원에서 12,270원까지 거의 2배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거래량 없는 하락을 보여줬고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지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 줄까 말까 막 이 고민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상단만 뚫어주게 되면 얼마든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8,470원 부근에서 첫 번째 계단 위까지는 모두 매수 가능 영역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500원 정도로 제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짧게 치고 나가시는 게 좋다. 파인엠텍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갤럭시 S24의 출시를 앞두고 기대감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파인엠텍 살펴봤습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보고 정말 기분 좋으셨던 분들 많으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상담 올라오는 종목들을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시장 상황과는 내 계좌 상황이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꾸준히 시장 대응 전략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